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영상에서는 세트랙 I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영상이 세트랙 I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인공위성 시스템, 고성능 중소형 지구관측 인공위성 시스템, 지상 시스템, 높은 신뢰도의 고정형 및 이동형 지상 시스템, 예, 위성 영상 서비스, 초고 해상 광학의 영상 및 영상 서비스, 영상 분석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 및 항공 영상 분석 서비스. 뭐 이러한 예,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우주 항공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면서 하이테크한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뭐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재무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기업 분석에 나와 있는 그 개요를 한번 읽어보죠. 예. 국내 유일의 종합위성 시스템 전문 업체로 소형 위성 시스템, 중소형 위성 탑재 부품 개발 제조, 지상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조의 핵심 산업으로 영위함. 예, 위성 양성 사진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는 종속기업 뭐 등등 위성 판매와 분석을 사업 영위하고 있음. 과거 우주기술, 군사통신 분야에 집중돼 최근은 인공위성을 위한 GPS, 위성방송, 지리정보 서비스 등 고부가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현황 매출 소폭 증가에 그치며 순이익은 적자 전환이 돼 있다. 한번 순이익이 적자라고 그러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위성 시스템 및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개발 수주와 위성 영상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졌으나 종속기업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소폭 증가에 그침. 예, 원가율 상승 가운데 개발비, 대손상각비 증가,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여기 보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예,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글로벌 경기 개선, 민간기업 빅데이터 활용 증가로 중소형 관측 위성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 위성 데이터 변환 모듈 추가로 수주 등의 외출 성장 전망. 이 부분 읽어보면은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충분히 주가도 더 올라가고, 믿고, 흔히 하는 말로 10년, 20년 가볼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들긴 들죠. 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 잠시 접어두시고요. 자, 그럼 동일업종 내에 보죠. 동일업종 내에 보면은 동종업종 1위입니다. 세트레가이. 근데 단지 코스닥 상장이고 다른 데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자, 매출액은 보면은 여기 100만 원 단위니까 817억 3,600억이 된다는 얘기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예, 선두주자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괜찮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아직 작년 뭐 말 거로는 나와 있지가 않고 그 9월 달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업이익은 54억, 영업이익은 54억 흑자예요. 영업이익률도 뭐 9.4%니까 괜찮은 편이죠. 뭐 요즘 모든 게 치열한데 10% 가까이 돼 있으면은 뭐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데 당기 순이익이 이게 웬일입니까? 231억이 적자네요. 54억 영업이익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의 몇 배가 4배, 5배 가까이 4배, 5배 되는 당기 순이익.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40%가 돼 있고 요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쭉 보고 여기 부채 비율 뭐 ROE도 뭐 당연히 이게 여기가 이렇게 순이익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겠죠. 뭐 순이익이 또 이렇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퍼도 그 전에는 뭐 퍼가 19 나오다가 제로가 되겠죠. 어, 퍼가 퍼는 낮을수록 좋다고 해요. 퍼가 높은 거는 어떤 이제 고평가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 제로라는 거는 이 순이익률이 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제로가 돼버린 거죠. 안 좋은, 예, 제로가 된 거죠.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부채 비율 잠깐 볼까요?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108이네요. 108이 작은 회사 부채 비율도 보니까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 전에 보니까 뭐 51, 53, 46 이러다가 갑자기 2021년 3월부터 이게 부채 비율이 증가했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차트 한번 먼저 보고서 그 재무 분석 부분과 같이 그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보면은 이제 2020년 뭐 이때까지는 자, 코로나가 여기가 코로나입니다. 그 전에는 뭐 아주 저주했던 예, 3만 원 이하에서 3만 원 이하에서 형성되던 주가네요. 예, 15,000원에서 3만 원 사이 하던 주가가 2021년 들면서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급격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항공우주다 그러면은 항공우주 관련 자 여기서 상승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항공우주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누리호가 있죠. 누리호. 예, 작년 9월 무렵이 그 누리호 1차적으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완성도를 높였다. 전에 비해서 그렇게 괜찮다고 그 희망적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 누리호 발사로 인해 가지고 우주항공에 대한 그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도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횡보를 하던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뭐 그 후로 이슈가 줄어들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오르는 형태를 보여요. 뭐 특별한 뉴스들은 없지만 자,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이 누리호가 그 6월 15일 날 올해 6월 15일 날 다시 이제 작년에 그 부진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다시 발사할 예정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이 고개를 좀 쳐드는 그 모습을 보였죠. 그럼 관련된 주들을 한번 봐보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로켓 그 엔진 관련된 부분을 하는 회사라는데 자, 아주 그냥 급격히 튀어올랐죠. 급격히 이제 2월 말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장대 양봉 엄청 좋아요. 자, 그럼 이 기세상으로는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세죠. 거기다가 이 보면은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들이 뱉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죠. 힘있는 외국인이 사 올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좀 전고점이 되는 고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오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도 작년 아마 뭐 여기에 올라온 것도 물론 유동성이 가지고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서도 그 누리호 관련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강한데 그 누리호 이후로 좀 이제 이슈가 시들해지면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이죠. 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역시 그냥 뭐 모습이 똑같죠. 아까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여기는 이제 개인들은 살짝 이제 버리는 형상이고 기관들이 살짝 그걸 받아낸 모습이네요. 역시 이 기세로 보면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전고점이 있다 보니까 또 고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기술적으로 없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조심하자. 이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같으면은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 항공우주가 거의 전고점 찍고 충분히 올라가요. 쭉쭉 상승하겠죠. 근데 지금 안 좋은 그 부분이 그 환경적인 부분이 유동성을 해소하는 그러한 시황이다 보니까 전고점에서 걸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요것들은 이 두 개는 뭐 대장주들이다 보니까 먼저 반영을 하고 올라갔죠. 그래서 쫓아가기가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좀 늦게 쫓아가는 회사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그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아직 그 이격을 쫓아간다 그랬죠. 그 201평선에 따라붙으려는 올라감 있으면 아래에 있는 201평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 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또 201평선으로 올라가려는 경향,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아직까지는 이격도가 있다 보니까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고개도 뭐 마찬가지로 2월 말 이후로 좀 올라갔지만 좀 더 이 모습으로 볼 때는 고개를 더 쳐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나쁜 점으로 보면 좀 역배열로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역배열로 들어서니까 힘을 못 받는 그러한 부분은 있죠. 자, 그러면 역배열로 들어서 있어서 힘을 못 받고 계속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점은 이렇게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정배열로 갈 경우는 더 큰 상승, 더 큰 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죠. 자, 개인들의 가장 힘든 점이 이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냐 아니냐. 그 큰 세력들은, 외국인 기관 이런 세력들은 정부력이 좋으니까 미리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미리미리 상승되면서 그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개인들은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그 뒷북을 치게 되고 자꾸 이제 세력들이 이익 내고 털고 나가는 걸 받아주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러한 데서 한번 탈피해 보자.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늦게 올라가는 부를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그렇게 그럼 잘못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할 회사냐 그러면은 뭐 아이템으로 볼 때 업종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우주항공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하이테크한 산업이고 동종업종에서 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한번 믿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근데 아까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 자꾸 당기순이익이 이 마이너스가 부채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 갑자기 늘어났고 매출액도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있긴 있지만, 자, 요걸로 보죠. 영업이익은 발생했는데 당기순이익은 갑자기 뭐 230억이라고 마이너스 돼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이 현황에서 읽어봤어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서 순이익이 적자 전환됐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요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았어요. 뉴스를 쭉 제가 뉴스 조회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그 블로그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요. 자, 현재 세트랙아이의 주가 급등 원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인수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이거는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2021년, 작년 1년 전이죠. 1년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트랙아이 지분 20%를 취득했다는 거죠. 지분 20% 취득. 그 다음 또 전환사채를 인수해서 지분 10%를 또 추가했다.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뭐 좋은 얘기들이에요. 좋은 얘기들이고. 자, 그러면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럼 2021년 1월입니다. 여기 아주 급상승을 했죠. 뭐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딱 두 달 만에 3만 원에서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거의 뭐 2.5배 상승을 했죠. 더블 뭐 2.5배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 지분인수 한화가 지분인수를 20%를 지분인수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분인수 해가지고 하나가 덤벼들어서 올라갔다.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 어느 정도 뭐 지분인수 끝났으니까 이제 내려갔겠죠. 내려갔다가 자, 여기서 여기 또 갑자기 그나마 뭐 횡보를, 요거 뭐 그 누리호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횡보를 쭉 해왔었는데 횡보를 해오다가 또 쭉 내려와 버렸어요. 쭉 아까 그게 작년 9월 달 3분기 실적을 가지고서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내려갔을까? 여기서 마이너스 231억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단기 순손실이.
그 요거 뭐냐 전환 여기 보면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왜 저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 가지고 파생상품 적자 손실이 일어났을까를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그 홈페이지에 그 세트의 홈페이지에 재무정보가 있고 고시정보가 있어요. 그 고시정보를 읽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작년 11월에 이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파생상품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생상품, 지금 이 이슈에서의 파생상품은 전환사채네요. 전환사채로 인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전환사채로 인한 평가, 자, 손실 누계액이 얼마냐? 자, 여기 116억 2,700만 원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 본 파생상품 거래 손실은 당사가 2021년 1월에 발생한 500억 규모의 제1회 전환사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것이며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과 주가 간 차익을 회계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수익 목적의 펀드나 외환 관련 파생상품 등의 투자에 발생한 손실과는 달리 실제로 뭘 투자해가지고, 뭐, 풋옵션에 투자했다든가, 뭐, 콜옵션에 투자해가지고, 한, 그러한, 이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한 짓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엄한 짓, 그 회사 돈 가지고서 다른 데 파생상품 투자하다가 손해된 게 아니고, 그 전환사채로 인해가지고 평가, 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처리되는 단순 평가 손실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현금성 손실이 전환권이 행사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일회성 손실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평가한 손실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좀 그 블로그에 나온 얘기를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로그의 얘기를 또 한번 봐보죠. 여기에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리가의 지분 20%를 취득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도 그 전환사채로 인한 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죠. 자, 파생상품 전환사채 평가 손실. 그러면 저게 어떤 내용인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저게 이해가 안 가죠. 뭔가 돈 나가는 건 아니고, 회계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건가,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전환사채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채라는 건 말 그대로 빚이지 않습니까? 사채를 꿔줬는데,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채가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면은 그 채무자는 세트레가이가 채무자가 되겠고, 채권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채권자가 되겠죠. 자, 채권자가 이제 주주이기도 해요. 세트레가의 지분 20%를 취득했으니까 주주면서, 그 다음에 또 지분 10%, 이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채권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채권으로 갖고 있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환하겠다. 자, 여기서.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간단히. 채권이 3만원짜리인데 그대로 갖고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6만원이 됐어요. 그럼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식으로 6만원짜리, 나 이거 채권 하나고 나 주식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제 자본금, 그 회계상으로 처리가 되면은 부채가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부채가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바꾸면은 이제 6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채권, 사채, 예를 들어 10개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주식 10개로 바뀌는 거죠. 그럼 3만 원짜리 10개를 갖고 있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10개를 바꾸면서 6만 원짜리가 됐으니까 순식간에 더블이 된 거죠. 그 훨씬 그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바뀌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채, 부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주식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200억씩
손실이 발생됐다.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회계 실제 현금이 발생된 현금으로 손실이 발생된 게 아니고 평가에 따른 단순 평가에 대한 손실이다.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비현금성 손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우 걱정할 게 없네요. 이제 회사가 뭐 크게 돈 나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역시 뭐 회사라는 것은 그 재무제표가 그 회사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손실을 냈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 하나의 뭐 주식과 채권자 그로 인해 가지고 바뀐 거다 보니까 영향은 없겠다. 그러면은 아 역시 그럼 미래지향적이고 하이테크한 이 산업에 이 회사 이 주식에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유튜버들에서 잘 볼 수가 없죠. 자, 철저하게 저는 이렇게 추적해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언제 어떻게 사면 될 것이냐, 그 위치가 어느 위치가 좋은가를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라고 했죠.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 설명 들으니까 아 그 회사 괜찮구나 해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야 그 마음이 편하고 설령 판단이 틀렸다 그래도 손실도 적게 나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조금 그러한 그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보고 또 이 시가총액을 안 살펴본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게 흠이에요. 시가총액이 한 3천억, 3,800억이죠. 이게 시가총액 3,875억입니다. 조금 이런 게 좀 흠이긴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00억, 2천억, 3천억 이런 것들은 좀 100억짜리 재산가들 한 10명, 20명이면은 주가를 뛰었다 내렸다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회사 자체 워낙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또 한화라는 튼튼한 그 그룹이 한화그룹이 또 지분을 20%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방어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일봉이고요. 일봉으로 볼 때, 자, 여기서부터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죠. 1월 12일, 요 무렵부터 푹푹 거래량이 이 2달간 발생하면서 급상승을 한 거죠. 여기까지. 거듭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이 손해 보려고 이렇게 투자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간단한 그 평균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거래량과 주가 합쳐 뭐 평균가가 되는데 단순히 그냥 중간을 그어보죠. 중간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뭐 여기서 쭉 올리고 올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뭐 여기 정도가 본전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 매매 입체 분석을 좀 살펴봤더니 요 부분 2월 달에 개인들이 많이 덤벼들었더라고요. 개인들이 자, 시간 없고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참고해서 다음 눌러가지고 1월 달 뭐 한 김에 그냥 할까요?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싫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 다 나왔네. 저 2월 달이죠. 2월 달 여기 2월 달이죠. 2021년 2월 달. 자, 개인들이 많이 덤벼들었어요. 개인들이 요 부분에서 개인들이 그다음 3월 자 여기 3월 달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는 개인들이 많이 샀다 보고 그다음에 그럼 주 세력들은 요 안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죠. 요 안에서 세력들이 움직였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세력들의 평균 가격은 또 요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요 정도. 뭐 그거보다 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뭐 편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가 1차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지분 인수를 하면서 올려놓기
올려놓은 그 가격대, 그 출발 가격대가 되는 거죠. 출발 가격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출발 가격대 하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 가격대 오니까 이게 37,000원대네요. 37,000원대가 오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다시 37,000원대 오니까 반등을 하는 거고, 여기,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해주는 거고, 자, 올해 들면서 뭐,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나빴지만 횡보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아, 이 가격대가 세력들이 그 마지노선으로 보는 가격대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그나마 그래도 그 사이에 뭐, 한 5%에서 10% 정도가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여기서 쓰면 뭐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만 요거는 저희들이 잘 보고 있다가 6월 지금부터 지금 뉴스 검색을 해보면은 별로 그 세트랙아이에 대한 뉴스들이 특별한 뉴스들이 별로 없어요. 자, 뉴스 검색, 예, 나중에 한번 네이버로 뉴스 검색 해보시고요. 뉴스 검색 해보면은 저기에 대한 특별한 뉴스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덤비지 않고 조용히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조용히 매집할 때,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조용히 개인들 거를 다 받았죠. 여기서 저 며칠 전부터 6월 말부터 뭐 살짝 파는 척 하다가 또 좀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서도 뭐 슬금슬금 소문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소문 나면은 개인들이 또 쫓아오니까 개인들을 갖고 있는 걸 뺏어와야 되니까 소문 안 나게 하고서 아마 6월달 되면은 이제 아, 나로호 뭐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성공할 예정입니다.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테마주가 되는 거죠. 누리호 테마주가 되면서 저기 5만 원까지는 뭐 갈 수 있지 않겠나. 최소한 예, 작년 9월 달 못 가더라도 그래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럼 한 15% 정도는 15%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봐도. 그러다가 만약에 뭐 누리호가 성공해서 잘 발사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작년 9월 달 누리호 발사할 무렵 그때까지도 가지 말라고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은 거의 50% 정도 수익도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만 하라는 겁니다.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만약에 들어간 부분, 그것 가급적이면 그것도 좀 나눠 가지고 반반 나눠 가지고 살짝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고점을 만약 찍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가치 조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반 나눠 가지고 그 작은 금액이지만서도 그래도 반씩하는 연습을 항상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반 들어가고 나중에 여기서 반 들어가든 뭐 조금 위에서 반 들어가든 반 들어가고 요까지 올라가면 한 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반만 파시고 반만 이익 실현하세요. 한 15% 정도 수익 나면은 15% 정도 수익 나면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6월 달까지 한번 갖고 가보는 거죠. 나머지 반은 진짜 누리호 특수를 보고서 6만 5천 원까지 간다면은 더블 그 나머지 반은 더블까지 가는 거니까요. 이러한 작전으로 이제 매수 전략을 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예, 주봉으로 보면 항상 주봉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역시 뭐 개인들보다는 그 기관 외국인이 보유량이 더 많아요. 그만큼 매력이 있는 주식이라는 얘기죠. 그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도. 자, 주봉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120주 이평선에 다 있죠. 이 120주 이평선이라는 건 2년 넘는 기간의 평균 가격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2년 넘는 기간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올해 긴 기간을 갖고 가는 그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그 지지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선이라는 거죠. 자, 차트 모양도 뭐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거죠. 일봉으로 보면은 이 역배열인데 주봉으로 보면은 아직도 한참 정배열이라는 얘기죠. 정배열이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전체 요즘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나름대로 뭐 바닥권을 형성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렇지만 내려가도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내려가도 뭐 그럼 그때 가서 또 추가 매수를 이것도 같이 시황 따라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